예,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예, 한파가 좀 며칠 더 지속될 것 같은데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조금 예상보다 조금 떨어져서 조금 이제 낙폭이 좀 있는데, 여전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사실 지금은 그냥 조금 지겨운 거예요. 예, 그냥 방향성이나 이쪽은 사실 크게 변한 게 없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포트 이런 거에 대한 문제나 방향성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예,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위에 쌍꼭지를 찍고 기술적으로 조정받는데, 이때 제가 조금 가소평가했다 그랬죠. 외국인들도 좀 쉬면서 소폭 내리면서 주도주를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 어제 보면 이제 미국이 계속 옷이 안 좋아요. 예, 좀 미국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중화권이나 대만이나 이쪽, 이머징 쪽은 상당히 선방을 합니다. 그게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금리나 달러, 비달러국에 관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큰 흐름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이 좀 많이 빠집니다. 예, 사실 이유가 좀 요번에 시장을 봐야 될 키포인트인데, 자, 올해 상반기라든지 한 9월, 10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인플레가 어떠니까 금리가 이제 올리고 뭐 얼마나 올릴 건지 계속 고민했잖아요. 근데 이제 9월 달 말부터 10월 달, 11월 달 반등을 줄 때는 인플레가 이제 그 고점을 쳤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더 많이 못 올릴 거다. 하지만 이제 연준은 이거를 확 내리지는 않겠다는 시장 기대를 계속 잠재우면서 앞으로 고금리 계속 유지할 거야. 계속 그거를 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금리를 확 내리고 유동성을 풀면은 V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지금 20년 만에 온 거예요. 20년 만에. 예, 제가 말씀드렸죠. 20년 만에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처음 온 거예요. 올해 닷컴 버블 때는 금리나 빨리 내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인플레가 더 심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진짜 간만에 수십 년 만에 오는 그런 정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수급도 지금 약간 중심을 잘 못 잡는 상태예요. 어제 미국이 또 소비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자, 어제 제가 말씀을 잠깐 장중에 드린 거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10월, 11월 달 고민했던 부분이, 자, 여전히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이 더 좋다, 차별화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저는 보기는 보되 매수 자체는 안 하고 말씀 자체를 안 드려요. 예, 미국은 계속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기간 조정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역실적, 역금융 장세에서 이제 금리나 이쪽 관심 가는 데서 실제로 경기 둔화가 되고 침체가 되면 기업 실적을 타격받기 때문에 역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제가 적었나? 네, 그것도 뒤에 적어놨는데, 여기 있죠. 예.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시장들이 적응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보면 제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적어놔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다 안 좋아요. 올해 상반기 내내 겪어보셨겠지만 뭐 답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빠지는 거 방어만 하고 서바이벌이 가장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 살아남아서 반등을 주려다가 또 떨어지고 올려다가 떨어지고 계속 그런 테일리스크 쪽에 저는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겨운 겁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확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등을 모색해야 되는데 뭘로 모색할지 이걸 계속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시장에 대한 수급도 사실은 매기가 별로 없죠. 불안하니까, 방향이 안 잡히니까. 자, 기준은 뭐냐면, 보통 주식이 좋아지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제가 뭐 금리든 뭐든 보는데 좋을 때가 나쁠 때가 있잖아. 약세장, 화랑장처럼 그 시장 사이클을 분석을 합니다. 그게 뭐 이제 DM이라든지 우리나라 EM 같은 이모징 따로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 회사나 그 지수가 싼지 안 싼지 밸류를 봐야 돼요. 자, 보통 그리고 주식을 보면 성장주 투자를 할 거냐, 가치주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묻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사느냐 파느냐에 대한 수급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 밸류도 안 먹혀요. 성장이냐 가치자도 사실 애매해요. 금리가 사실 많이 높기 때문에 뭐 가치주 사야 된다 말도 있지만, 또 성장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사이클은 제가 이머징이나 달러 고점을 치고 나서 이머징을 좋게 말씀드리고 하방이라 말씀드리고 있고,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라 말씀드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시장 사이클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안 먹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다 안 좋게 보잖아요. 경기 침체다, 뭐 반도체가 앞으로 수율이 다 안 좋아진다, 미국은 침체다 이런 얘기 다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먹힌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어쨌든 이 바닥에서 사는 항상 그랬거든요. 바닥에서 사는 어디로 돈이 들어와서 가는지를 보는 거죠. 이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 수급이 어디냐, 그 다음에 주도 섹터가 어디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시장이 될 때는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주포와 주도주, 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주포가 있어야 되고요, 얘가 집중적으로 사는 주도 섹터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10월달 11월달에 우리는 뭘로 찍었죠? 그 주도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년 반 만에 들어왔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달러 패권, 그 달러 인덱스 고점을 찍고 이머징 쪽에서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반도체,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데를 찍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는 뒤에고 먼저는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수급은 외국인이고요, 주도 섹터는 여전히 2차 전지가 1순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정장세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외국인, 아무래도 외국인 중에 미국계 외국인을 제가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장투하는 애들, 정말 간만에 들어온 애들, 걔들은 미국 시장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근본적으로 미국보다는 미국이 많이 꺾였다고 보수고 보는데 조금만 들어와도 반등을 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말씀드리면서 보지만 외국인들도 미국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소황 상태인 거죠. 12월 달에 제 상황보다 조금 더 소황 상태고 조금 더 팔았는 거고요. 하지만 큰 추세는 여전히 불변합니다. 2차 전지라는 얘기는 이거 둘 다 가능해요. 물론 이게 퍼가 뭐 PBR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 정책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사실 개인 주도로 지금 못하죠. 국가에서 주도로 해서 성장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국가 정책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성장이 되는 그런 회사. 근데 성장된다 해서 지금 우주항공이나 수소를 못 사는 이유는 어닝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의 기준을 주수급과 주도 섹터 어디냐를 계속 기준을 갖고 갈 거고요. 자, 그리고 뒤에 또 나올 텐데 결국은 금리가 고점 배너 나왔는데 지금 겨울 실적이 또 화두가 될 겁니다. 곧 있으면 1월부터 바로 실적 시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결국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성장되는 종목으로, 그런 섹터로 또 시장에 돈은 몰려갈 거예요. 지금 좀 어리버리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주수급, 주도 섹터 기준 잡으시고 시장은 결국 바닥 밴드입니다. 제가 9월달, 10월달에 찍었던 코스피 2150을 거의 최고 저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리면 추세적으로 6월달이나 9월달처럼 추가적으로 매도가 안 나와요. 여기서 한번 더 때리면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좀 중심을 잡고 어리버리한 좀 기간 조정 기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조금 방향을 잡는, 적응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항상 우선이고 제가 시장 항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겁낼 때는 아닙니다. 우리 상반기 내내만 겁냈잖아요. 조심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제가 시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용기를 좀 내야 되는 기간이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더 길어질 뿐이에요. 사실 그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유의를 좀 가지시면 되고요. 그냥 좀 지겹다 생각하시고 좀 같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금융장세, 금리에 대한 관점이나 관심에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니까 미국 소비가 좀 꺾여요. 저는 연착륙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GDP의 70% 차지하는 소비가 지금 조금씩 안 좋게 나오는 거죠. 저는 좀 안 좋게 될 거라 보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소비를 안 하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좀 받습니다. 사실 미국에 대한, 우리도 수출 되게 많이 하는 수출 위주 국가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정책은 무조건 미래에 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소비나 경기가 좀 떨어지니까 덜 사주겠네, 생각보다 좀 덜 팔리는 게 아니야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미리 빠졌다,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경기가 경착륙 확 부러진다 보진 않아요. 미국은 아직까지도 소비가 그래도 견조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진짜 미국 소비가 꺾이는 게 정말 간만이거든요. 얘들은 수십 년간 뭐 부동산이든 주식으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어요. 개인들도요.
은퇴 자금 수십 년 들어간 분들 다 뭐 수십억대 부자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보조금도 많이 받았는 거 쓰고 저축률도 많이 앵꼬 나고 해도 쉽게 지금 돈 벌로 일 벌로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지금 밑에서 파트 잡이라든지 알바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어서 고용주표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약간 앞으로 좀 화두가 될 거예요. 사실 지금도 연준이 되게 고민을 하고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한 부분인데 연준은 무조건 고용주표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용이 견조하면 미국은 소비가 견조할 거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연준은 고용지표를 보고 계속 금리를 안 낮추겠다, 고금리 유지하겠다, 급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 고용을 믿는 거죠. 근데 그거를 뜯어보면 실제 고용이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는 지금 의견들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걸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스를 하지만 이 고용 하나 믿고 계속 금리를 긴축을 하고 고금리 유지하는데 소비가 좀 꺾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비는 꺾이는데 금리는 고금리 유지하니까 지금 장세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단기로. 근데 연준이 지금 계속 강하게 누르고 있지만 그 스탠스가 앞으로 봤을 때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관건이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해요. 고금리 유지는 잘 할 거라 보기 때문에 미국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그 외에 비달러 공비에서 계속 저는 차지하려 하는 겁니다. 저번에 이제 FOMC가 열렸죠. 예전에 생각대로 고용은 나쁘지 않고 소비는 조금 낀다 하더라도 인플레가 쉽게 안 잡힌다고 계속 보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점도표도 상당히 높게 찍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틀려요. 결국은 또 틀립니다. 작년에 인플레 전망, 올해 상반기 지금 계속 하반기 오면서 점도표 찍어놓은 다 틀렸어요. 맞은 적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마우스 컨트롤이에요. 시장을 계속 누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젠 시장도 알죠. 대신에 시장이 그거 알지만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돌릴 만한 아직 모멘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같이 눌려 있는 겁니다. 자, 그 모멘텀이 뭐냐? 저는 이제 결국은 어닝이나 보는 거죠. 어닝. 자, 시장은 보통 유동성과 그 다음에 어닝 실적 장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 그 앞에 장이 좋았을 때는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가 있어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퍼부어서 돈으로 올리는. 그다음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소비가 살고 기업이 좋아져서 실적 어닝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은 안 좋잖아 둘 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상 밀고 소수지만 차별화됐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 K배터리, 우리나라 2차전지, 이머징 국가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는 성장 계속되고 이번 1분기도 실적 보면 아시겠지만 실적 괜찮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저는 주도 섹터를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소비 안 좋으니까 겁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1월 달 되면 바로 어닝 시즌 나와요. 바로 다음 달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 실적 어닝주, 호전주가 또 살아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가별은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미국 그냥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미드 코로나인데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숫자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고 있지만 작년 상반기에 나왔던 것보다 오픈을 하고 있으면 얘도 오픈을 해야 돼요. 민심도 다스려야 되고 폭동나면 안 되고 실제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한번 급증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FTS에서 만들었던 그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한 100만 명에 달할 거다 이런 예상치도 보내드렸는데 그런 게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한번 겁을 먹겠죠. 그래서 중국 관련은 제가 보고 있지만 아직 안 산다 말씀드렸고 내년에 보복 소비가 한참 나올 수 있어요. 중국 춘절, 우리나라도 아직 구정입니다. 그때 이제 분위기 보면서 한번 중국 소비를 워낙 살린다고 지금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중국도. 이게 사실은 내년의 화두예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한쪽 방향이 됩니다. 미국은 제가 보수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글로벌적으로 자금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도 살짝 살고 있잖아요. 위안화도 보고 있지만 그 중국이 지금 바닥에서 안 죽고 살아난다. 그래 우리나라는 절대 나쁠 게 없습니다. 이모징이 나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내년의 화두는 여전히 중국의 경기 부양과 소비 부양이다. 지금 중국에서 몇 번이나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 것처럼 이제 좀 춥죠. 날씨를 누가 맞추겠냐마는 러시아가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고 얘들 에너지가 자기 먹고 사는 마지막 유일한 거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사우디도 솔직히 말을 안 닫지 않습니까? 미국 말을.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지금 70불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위축되면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인플레가 확 빠진다 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목매고 있는 중국, 저 러시아, 푸틴의 어떤 목리라든지 출구 전략이 당분간 확 바뀌지 않고 또 지지부진하면서 에너지 들고 갈 수 있다. 자, ECB라든지 BOJ 그리고 유로존이랑 이제 영국에서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50bp 올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흐릿대 졸라맨다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주포랑 주도 섹터는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금투세가 2년 유예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투세가 이제 대주주 요건이 10억이었어요. 그리고 연말마다 항상 10월, 11월 달에 개인들이 팔았던 이유는 우리는 아니지만 10억 이상 개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수급들이고 메인 수급들입니다. 그 사람이 다 팔았어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장이 5분에 10월달 11월 조정받을 때 외국인이 지금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때 개인들이 다 팔았다고요. 금투세도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혹시나 대주주 요건이 10억이 아니라 30억이나 50억으로 결정이 된다. 지금 워낙 뭐 여당에서 참 야당에서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유예된 건 정말 다행인데 대주주 요건이 30억, 50억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여당은 100억을 얘기했지만 그 야당에서는 그냥 10억 그대로 하자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억 그대로 되면 그냥 조금 빌빌거릴 거고 혹시나 30억, 50억대로 올라가 주면 이거 괜찮네 싶어서 돈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진짜 돈이 한정적이거든요. 돈 진짜 없어요. 그게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주 요건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계속 지금 18K 갔다가 이번에 미국장 빠지면서 오늘 한 16.5K 정도로 조정을 조금 더 받았죠.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이월드는 항상 이게 사업을 하거나 보면은 보수로 잡더라도 기간이 조금씩 늘어져요. 지금 계속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날짜를 못 정한 것 같더라고요. 자, 섹터 테마는 여전히 저는 2차전지 위주로 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성장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국가 정책이라든지 뭐 지금 안 그렇게 이것저것 나오는 공격에 대해서 다 방어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들리거나 뭐 그런 얘기 들리시면 바로바로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저도 뭐 안 좋은 리스크는 다 보고 따로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외국인 주수급 우리나라 주도적 2차전지 이 확고한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올해 뭐 당분간 단기적으로 수급이 조금 많이 팔았다기보다는 어제 샀어요. 또 외국인들이 보시면 LG엔솔은 삼성전자 반도체랑 2차전지 시총 1, 2위 들고 왔다 갔다 시소효과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또 대형주들은 꾸준히 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G 엔솔만 따로 조금 보는 거고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게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 소비도 나를 선반영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지금 테슬라 MS가 중국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MS 많이 떨어지고 테슬라 많이 급락했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MS 떨어지면 물론 테슬라에도 우리나라 LG엔솔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2차전지 수요 꺾이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테슬라 자체적인 문제입니다. 테슬라가 목표가 2025년 30년까지 계속 전기차 전체 글로벌 MS의 40% 유지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휴대폰이 지금 애플이나 갤럭시로 두 개 양자 구도로 갖고 있지만 자동차는 안 그래요. 수백 년 된 완성차 별의별 유럽의 우수한 차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테슬라가 40%나 점유합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 MS 하락과 우리나라 2차전지가 수요가 전체로 빠진다는 얘기는 전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금 수주가 넘칩니다. 여기 실제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데서 올라오지 않겠냐는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예전에도 완성차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배터리 돈 주기 싫어서 저들이 만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수율 안 나와요. 수율 안 나옵니다. 이 화학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섞어서 양극재 만든다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묘한 변화, 딴 나라 가면 습도나 뭐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잖아요. 공기 따라서도 이게 수율이 달라져요. 한 90% 나와 양산이 되는데 20% 30%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충 만들어봐야 불량품이 70% 80%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수율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LG나 삼성이 좋은 게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자동차 배터리를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2차전지 충전지는 20년 전부터 했죠. 휴대폰 만들 때부터 그 기술이 축적된 거예요. 그 축적된 그 노하우를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K 배터리를 어쨌든 전 세계 글로벌 완성체 업체들이 손잡으려 난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중국 관련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오 관련 보면서 참 그 바이오 코로나 관련 보면서 살짝 지금 조심하고 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엔터미디어 쪽으로 좀 더 보려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주에 개별 바이오나 헬스케어 미국이 조금 좋다 보니까 움직였는데 뭐 관심을 가지지만 아직 썩 좋아 보이는 아직 없었고, 건설 기계는 각국에서 인프라, 그 다음에 뭐 재건 테마 살짝 돌았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까지는 현대 건설 기계랑 현대 두산 인프라 정도만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냥 썩 크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금주의 종목은 제가 잠깐 핑거 스토리도 사실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중간 수급 관련을 얘기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 대형주 2차전지 기준 잡고 있지만 중소형주 매매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죠? 제가 따로 언급도 드렸지만 상이 정말 추세적으로 까질 것 같으면 상반기처럼 손절을 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지수 자체가 이제는 겁낼 때가 아니라 좀 기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지겨울 때는 말씀드리고, 중소형주 애들도 수급들이 괜찮은 애들은 그렇게 멀리 안 가요. 개인들이 겁나서 떼들이면 이렇게 안 살 때는 확확 빠질 수 있고 변동성 커질 수 있는데, 애들도 보면은 핑거 스토리가 뭐 그때 상따 있다가 이때였나 상따 있다가 이때 팔고 또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한번 또 냈잖아요. 근데 장이 안 좋고 빠졌단 말이야. 이 정도 같은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이 주수급들이 계속 안 빠진 애들은 계속 이렇게 해먹을 거예요. 제가 이걸 사라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 수급들이 왔다 갔다 변동성을 만들지만 빠지지 않는 것들은 결국은 또 올라온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목표방에서 이번 주 금양을 드렸어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단기방에서는 금양을 뭐 3만원 초반 3만원 밑에 말씀드리다 요거는 많이 빠졌잖아요. 딴 그 중소형 수급주보다 2차전지가 이번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같이 봤다 보시면 되고, 여전히 아직 이 여정에서 큰 수급들이 마지막 엑시트하는 구간을 못 만들었어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아직 빠진 것도 없어요, 별로. 그래서 얘는 지금 29,000원, 28,000원 사이에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가격 안정화되면 그때는 사실 흐름이 좀 나와요. 지금은 그냥 약간 내버려 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26,000원대 목표방에 좀 사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지 흐름에 대한 큰 추세,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단기 수급에 따라서 중소형 수급이 크게 주포가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들고 있으면서 타임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주는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다음 주는 바로 이제 끝납니다. 다음 주 29일날 목요일날 납회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자, 마지막에 좀 뭔가 좀 팡팡팡 나와서 정리하면 좋겠지만, 시장이 사실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틀렸거나 시장이 힘들 때는 항상 저는 기본으로 돌아간다 봅니다. 그냥 기준을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자, 그 기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번에 투자 얘기하면서 이 방송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수급과 주도 섹터, 그 다음에 지금 어닝이 중요하다. 자, 이게 꼭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들고 있는 2차전지에 대한 기존은 계속 가져가시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주포들은 빠진 게 없이 우리랑 똑같이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주세요. 뭔가 들으신 얘기 있거나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지금 조금 더 시장을 버텨 나가시자고요. 자, 이번 주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날씨 안 좋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시신 이후에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